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와 2차 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사실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부진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것들에 따른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테슬라 FSD 중국 유럽 허가가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들과 함께 유럽과 중국에서 사실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기 전에 조금 오늘 또 업데이트된 FSD의 성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 영상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선 도로에서 앞에 경운기 같은 트럭 같은 것들이 천천히 가고 있죠. 우리나라 시골길에서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가다가 이게 역주행을 하다가 또 다시 가면 보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차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12점, 6.3 하드웨어 3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저는 이 영상 보고 좀 여러 가지로 무서웠었는데 이거 이렇게 잘못하다 FSD 이거 완전히 역주행까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는다고 하면 좀 사고도 좀 위험스럽다라는 생각도 물론 그만큼 이런 것들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 있지만 이거 중앙성 침범은 사실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커버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긴 하겠지만요. 이런 것들은 참 이 FSD의 성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인간의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영상이라 보고 있고요. 요 앞에서 타이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1월 데이터가 11.5% 떨어졌습니다.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도 거의 50% 가까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원래 작년 테슬라 차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유럽 같은 경우야 지금 일론 머스크의 독일의 나치 이런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노이즈 때문에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레거시 언론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워낙 인기도 많은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통용하지가 않죠. 그럼 왜 떨어졌냐? 당연히 모델 Y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 Y 주니퍼 생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램프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다음 신차가 나오니까 오스본 효과로 이 기다리는 신차 출시를 기다리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매출 수요가 이연되는 거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때문에 물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막 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씩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더 심하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모델 Y 주지퍼 때문에 지금 램프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원 작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은 참조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통 우리나라 언론에 유럽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으로 많이 여러 군데에서 다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걸 고지고대로 받아보시면 안 되고 이게 이유와 이런 걸 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최근에 사실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 이런 좀 멘탈적으로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좀 흔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인데 테슬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거죠. 변동성을 견뎌라. 최근에 37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배를 탄 테슬라는 어쩔 수 없이 높은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구간이다. 이 관세 같은 경우 봐봐요. 캐나다 보복 관세 시나리오에 그 캐나다 주지사인가요? 위원이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엄포를 놨었죠. 물론 당연히 하루 만에 이렇게 연기가 한 달간 연기가 돼서 좀 무마되었지만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스타링크까지 구매했던 것들까지 취소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불매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지금 워낙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좀 동일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영향은 분명히 이런 나라들이 테슬라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왜 조금 거슬리냐 하면 원래
중국하고 유럽하고 FSD 출시가 1분기에 예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식 사이트에서도 많이 말을 했고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처럼 중국이 FSD가 나오거나 FSD 유럽이 나오면 진짜 난리 나는 레머드급의 그런 소식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 트럼프를 지렛대로 해서 이런 유럽과 중국한테 그런 것들을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되게 얘네들이 카드로 좀 쥐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트럼프가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그리고 라인 공사 영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판매 부진이 예상된다. 컨센이 뭐 47만 대인데 당연히 이건 하회하겠죠. 이런 1분기 실적이 예상 대비 엄청나게 빠질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로 이제 주가가 좀 조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선장되는 2분기 이후에 저가 모델도 출시되고 모델 Q도 출시되고 모델 Q는 뭐 3분기나 이렇게 영향을 주겠지만 Y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FSD 모멘텀도 6월 이런 로보캡의 그런 부분이나 6월에 모델 Q나 이런 FSD 모멘텀이 6월 이후에 강화된다. 뭐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대로 위대한 서사가 시작되는 말씀드렸죠. 제가 8년간 투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사실 테슬라의 장점이 FSD였는데 물론 그때는 보조 수단 정도였었지만 나온다 하다가 지금 이제는 드디어 나오는 대서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단기 변동성을 감내할 가치는 충분하다 생각한다. 사실 못 돌아왔던 그런 부분들은 이런 때 좀 더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지만 부단로 좀 준비해 가셔서 2분기에 이렇게 승부를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델 Y에 대해 관세 대비로 해서 13% 미리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것도 좀 있었었죠. 캐나다의 글로벌 판매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CFO가 주지퍼 생산을 위한 라인 공사로 생산량이 저조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는 했습니다만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유럽의 FSD 승인 지연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보복 조치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다만 위대한 서사가 이제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과정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포드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뭐 얘네들은 아무런 가이드런스 제시로 8%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부는 연간 50억 달러 적자로 지금 올해도 작년과 24년과 똑같은 손실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얘네들이 전기차는 사실상 어, 사업에 GM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팔리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은 포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FSD 채택 가능성 발언 이게 어느 출처가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게 뭐 어디였죠? 나중에 다시 댓글에 좀 달아놓겠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맺을지 아니면 우리 자체 팀을 유지해서 4개인 레벨 4까지 갈지 결정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팀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다 빼시고 어쨌든 테슬라 아니면 웨이모 둘 중에 뭐 채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파트너십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얘네들은 올해에 거의 이제 테슬라가 나오게 되면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갑자기 야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1, 2년에 걸쳐서 오히려 3, 4년에 걸쳐서 이 차량 제조 단계부터 이런 것들이 또 하드웨어까지 끼고 카메라까지 테슬라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조치가 됐을 때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우리 할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뭐 이번에 새로 F150에 나오면 거기다 바로 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리 결정이 이미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출시가 뭐 1, 2년 뭐 뒤에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발표 실제 이미 어느 정도 뒤에서 셋업이 됐고 실제 발표만 좀 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극이 있다. 차량의 그런 시스템을 알게 되면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것을 엄청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2차 전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테슬라가 만약에 얘네들을 한다고 하면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인 뭐죠? 자율주행이 사실 또 조금 이제 무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 테슬라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 저는 뭐 테슬라 자체로 이런 모델 Q나 모델 3, 모델 Y 주디포나 이런 데 사이버 캡 이런 것만으로도 생산을 완전히 램프업 시켜서 뭐 천만 대까지 만들어 놓고 FSD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량도 많이 팔고 하면 좋겠는데 약간 뭐 그런 최근에는 FSD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채택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기네 본연의 경쟁력 그다음에 Q를 늘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나오면 사실 더 좋겠지만 우선은 자체적인 FSD 경쟁력과 뭐 중국의 승인, 그다음에 사이버캡, 유럽의 승인, 그다음에 사이버캡 이런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택되면 뭐 돈은 많이 벌겠지만 이제 그 값이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하고 그 경쟁력이 좀 테슬라가 돋보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인 그런 말씀도 좀 드려봤습니다. 테슬라 그 최근 사이버 트럭이 조금 수요가 좀 주춤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에 7,500달러 연방 보조금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호재가 나와 있는데 테슬라 X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모델 X하고 사이버 트럭 둘 다 사실 저도 가진 언어 아니 사이버 트럭은 없지만 지금 주문만 해놨지만 모델 X하고 굉장히 좀 겹쳐요. 워낙 다 테슬라 안에서도 자율주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캠핑이나 좋아하고 뭐 가장 큰 패밀리카로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죠? 사이버 트럭과 모델 S 뭐 이 정도로는 운영할 수 있지만 X와 사이버 트럭 이건 좀 사실 둘 다 또 몸집만 큰 거기 때문에 좀 어울리지는 같이 공동 소유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렇게 고객층이 좀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픽업 트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이버 트럭은 약간 좀 기존에 픽업 트럭을 운영하지 않던 사람들도 많이 운영하는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간 차별성 가격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똑같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가격의 차이를 좀 두려고 이렇게 오버페이스한 거 아니냐? 왜냐? 이 가격을 또 올리면서 5,000달러 뭐 6, 700만 원 올리면서 오히려 또 연방 크레딧도 못 받아요.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뭐 이런 거는 참고로 얘네들도 어쨌든 가격적인 그런 부분이나 굉장히 고민이 많다. 사이버 트럭의 수요가 더 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F13에 나와서 결국은 지금 13에서 여러 버전들이 나오고 있는데 V14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거의 사이버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6월 정도에 이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 뭐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동작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보행자의 동선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계속 갈 거야라는 예측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용자의 움직임을 더 정밀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차선 예측도 방향 지시등이 켜지면 그런 것들도 미리 예측을 저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 예측하는 그런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해진 인지 능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이게 코어텍스 이번에 만든 것들을 더 정률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V14에서 모델 규모와 맥락 크기가 최대 3배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AI4의 메모리 용량이 한계를 결정을 한다. 뭐 지금 V13에서 안 되는 게 긴급 차량 사이렌 감지라든지 사고 소리 이런 것들이 감지를 못하는 약간의 왜냐면 이런 것들이 케이스들이 많지 않잖아요. 엣지 케이스가 뭐 맨날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못하는 일부의 엣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더욱 반영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최소 6월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전에 나오겠죠. V13 계속 올리다가 V14로 나오면서 이쪽에 테스트를 로보캡 런칭 텍사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주말에 뭐 배터리나 이런 영상들과 함께 테슬라 영상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